네, 안녕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2022년 10월 20일 애국투사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자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지금 여당 시절 언론사 며칠 압색, 탄압 주장 반박. 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소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약식 기자회견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 라고 이제 밝혔죠. 전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을 체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색을 진행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선 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자신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을 하니까 뭐 야당 탄압이네, 뭐 정치 공작이네, 조작이네, 뭐 검찰 공화국이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고 그리고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공작, 조작 이래서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을 향한 이런 수사의 방향은 오래전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의혹이 무수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이제 수사를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에까지 이제 수사에 이제 칼날이 다다르게 된 거죠. 지금 최근에 급속도로 검찰에서 수사 속도가 붙은 것은 지금 구속돼 있다가 오늘 0시에 구속 만료 기간이 완결돼서 풀려 나온 유동규가 한 달 전쯤부터 해가지고 심경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실 짓고 다 실토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자신은 중간에서 심부름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도운 그런 위치였는데 움팍 본인이 다 뒤집었으면은 뭐 몇십 년을 그냥 깜빵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유동규의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살면은 20년, 30년 살면은 70대 중반, 80대 중반 되겠죠. 거의 인생 종치는 거죠. 다 끝난 거죠. 돈이 얼마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50대 중반 이후로는 아예 자기 삶이 없이 깜빵에 갇혀서 자유도 없이 산다는 게 깜깜하겠죠. 예. 어느 누구라도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행한 그런 행위에 대한 정도만 처벌받고
자기가 떠안지 말아야 될 것은 떠안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죠. 네. 그래서 유동규가 그 지금까지 범죄에 가담했던 것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유동규가 이제 그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에게 이제 그 8억 원을 전달하고 김용은 그것을 가지고 선거에 사용했다라는 상당한 정황이 포착되고 증거도 검찰에서는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그 제1당의 그 당사에 같이 있는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에서 만든 그 싱크탱크죠. 그곳을 압수수색한다고 할 정도면은 검찰도 상당한 그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약식회견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시면은 전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좀 전에 읽어드렸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검언유착, 채널A 사건이요, 의혹 사건 등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있지도 않은 그런 사건을, 꾸며진 사건을 그 명분으로 그 채널A를 압수수색하고 아주 강도 높게 수사했죠. 결국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을 보고 아는 정도라며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 가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수사, 이거는 나는 그냥 언론 보도에서 아는 정도이고, 그리고 수사 내용에 대해서 챙길 정도로 그렇게 한 가지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이제 할 일이 많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그 원칙대로, 법대로, 그리고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처벌받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이것을 늘 강조해 왔기 때문에 뭐 수사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당신들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뭐 야당 탄압이네, 뭐 조작이네, 뭐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네,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들의 잘못을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일침을 가한 겁니다. 네. 이 한마디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말을 아주 정확히,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서 정확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 나가면요. 윤 대통령은 또 저는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전날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안국과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19일 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이렇게 들과 오찬을 했죠.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그러니까 지난 2020년 4월 15일 날
그 총선에서 낙선한 그런 그 위원장들, 그리고 이겼지만, 실제로 이겼지만 그 더불어민주당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그 카르텔들에 의해서, 그 범죄에 의해서 낙선한 그런 위원장들을 다 별도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뺀 겁니다.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만 모아서 간담회를 가졌죠.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잘 하려면은 당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이준석 그 무리들, 그 유승민 그 똘마니들, 김무성 똘마니들 말이죠. 그들이 그냥 온갖 분탕질을 하고 자기 개파 싸움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그 탄핵 세력과 함께 손을 잡는 듯한, 저는 손을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권력 나눠먹기, 그리고 권력을 영구히 자기들 손에 틀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는 이제는 결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차를 가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존 지금 국회의원들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는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흔드는 거죠. 흔들면서 이제 내각제로 가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내각제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김무성 그 계열의 그런 그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국민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들의 계파, 그리고 권력을 대를 잇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원하는 자들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주사파들, 김일성주의자들, 이들이 손잡고 내각제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지 않는 그런 주사파는 그래서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 기본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북한 사회를 추종하는 주사파들은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자, 이들하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서 이렇게 응원도 격려도 하고요. 그리고 더 힘차게 쌓아줄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이제 스탠스를 갖는 거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요, 지금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지사를 지금 이제 임명하기 직전인데요. 그렇게 그분을 이렇게 발탁한 것은,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사기 탄핵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광화문에 나와서 지금 한 6년 가까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가고 아스팔트에서 정말 열심히 싸운, 그리고 이 청렴한 김문수 전 지사를 이렇게 발탁했다는 것은 이제 기회주의자들, 탄핵 세력들, 그리고 내각제를 추진하는 이런 그 못된 세력들과는 거리를 두겠다, 이런 그 의중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 읽어 나가면요. 윤 대통령은 저는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하는 이런 스탠스,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인데요. 이 비대위가 이제 정상적으로 당대표를 뽑고 이제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당대표가 아마 내년 2월이나 한 3월 정도에 선출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로서 좀 유력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두 번째로 이제 지지율이 높고요. 유승민이 호남 쪽에서, 광주에서 50%를 얻었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호남 쪽의 이 지지율은 그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유승민이 나중에 대통령 나오면 찍어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좀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길 바라기 때문에 항상 역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를 뽑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로만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를 좀 자주 듣는 게, 서울대 총학생장을 뽑는데 연대생, 고대생, 중앙대생, 서울에,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서울대 총학생장을 뽑으면 그게 서울대 총학생장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강령과 그리고 이념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은 목표로 싸우는 정당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어야지,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경선 방식, ARS나 모바일 투표 같은 거요, 이런 건 없애고 순수하게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당대표를 뽑아야 당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갖고 구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엉터리 프레임, 그거를 마치 진실이냐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싸우는 지금 광화문의 아스팔트 세력과, 그리고 힘들게 당을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당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하 당원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부응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10월 22일 날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자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각제로 가려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22일 광화문으로 우리도 총집결하여 우리의 세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여줘야 되고, 그 세를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고 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0월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요,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그날만큼은 꼭 참석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개혁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